우리 아이들의 감각 통합에 좋은 장소가 있어서 오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터치아입니다. 발달이 늦거나 자폐 성향이 있는 아이들 중에 감각이 예민하거나 둔감하고 또 몸 사용이 적절치 않아서 감각 통합 치료를 하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을 텐데요. 우리 아이들의 감각 통합에 좋은 장소가 있어서 오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가는데 돈이 들지 않고요. 가는데 멀지도 않아서 차를 탈 필요도 없고 오래 기다릴 필요도 없습니다. 그곳은 바로 어디냐면요, 우리 집 근처에 있는 놀이터입니다. 놀이터에 가면 미끄럼틀도 있고 그네도 있고 시소도 있고 계단 올라가서 징검다리처럼 건너는 데도 있고 통과하는 데도 있고 굉장히 많아요. 놀이터마다 있는 기구들이 굉장히 다른데 다른 기구들을 쓰면서 어때요? 자연스럽게 잡고 올라가면서 팔의 근력을 사용하게 되고 잡고 매달리면서 자기가 매달리기 위해서 힘을 쓰고 또 이 관절과 이 마디가 늘어나는 그런 감각 수용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놀이터는 우리 아이들의 감각이 발달하고 연결되고 통합하는데 매우 좋은 곳이에요. 놀이터를 잘 활용하는 것이 우리 아이들의 감각 통합에 매우 이롭습니다. 놀이터를 가시는 게 좋은데 그러면 놀이터에 가서 어떻게 놀아야 될까? 놀이터에 가서 어떤 놀이를 누구랑 같이 해야 될까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일단은 놀이터에 갈 때 언제 가는 게 좋을까요? 햇빛이 있을 때 가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햇빛의 강렬한 빛을 받으면 햇빛을 통해서 멜라토닌이 합성이 되면서 똑같이 움직여도 에너지 소진이 훨씬 더 많을 뿐만 아니라 밤에 잘 때 훨씬 더 깊은 수면을 유도를 해줍니다. 놀이터에서 놀면 밤에 잠도 더 잘 자게 돼요. 그리고 놀이터는 언제 가면 좋으냐? 두 번째는 친구들이 나와 있을 때 노는 게 좋습니다. 아이들이 놀이터는 몸을 쓰러 가는 거잖아요. 그쵸? 나와 같이 몸을 써주는 다른 사람이 있으면 그 안에서의 놀이가 훨씬 재밌고 훨씬 더 다양해집니다. 나는 미끄럼틀을 위에서 아래로 내려왔는데 저 친구는 아래에서 위로 막 잡고 올라가네. 미끄럼틀은 위에서 아래로도 타지만 아래에서도 위로 탈 수 있구나. 나는 그네를 이렇게 앉아서 흔들흔들 탔는데 어떤 친구는 그네를 잡고 빙글빙글 돌기도 하고 엎드려서 타기도 하고 서서 타기도 하고 누구랑 같이 타기도 하네. 그네는 저렇게 앉아서도 탈 수 있지만 다양하게 탈 수 있구나. 나도 저렇게 엎드려서 타봐야지, 뱅글뱅글 돌아봐야지 하면서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이 몸을 쓰는 모습을 보면서 친구들이 다양하게 노는 모습을 보면서 아이도 몸을 새롭고 다양하게 쓰고자 하는 시도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누가 시켜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놀이터에서 같이 노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흥미가 생기고 자발적인 시도가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감각 통합은 결국에는 아이가 신체를 다양하게 움직이면서 조금 더 수준 있는 움직임을 하기 위해서 신체를 잘 연결해서 섬세하게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는 과정이 매우 중요하거든요. 근데 엄마가 같이 가서 엄마는 앉아있고 아이는 이렇게 혼자 보통 놀고 있잖아요. 혼자 움직이는 거는 익숙한 대로 움직이기가 쉽습니다. 같이 움직여주는 사람이 많으면 그 안에서 보면서 자기가 다르게도 움직여보고 새롭게도 시도해보게 되고 또 다양한 움직임뿐만 아니라 속도, 다른 친구들은 어떤 친구는 빨리 가고 어떤 친구는 좀 천천히 가고 보통 형 누나들은 빨리 움직일 거고 동생들은 조심조심 천천히 움직이겠죠. 그러면서 그 안에서 몸의 움직임이라든지 힘의 세기, 이 기준이 생깁니다. 기준이 생기면 엄마가 천천히 가 하면 천천히는 요 정도이겠구나 라고 알게 되고 그 다음에 살살해 그러면 힘의 세기가 요 정도이겠구나 라는 적절한 기준점이 생기면서 아이가 다른 사람 말을 듣고 움직이거나 자기 스스로 몸을 조절하는 것들이 훨씬 더 원활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놀이터는 햇빛이 있을 때 친구들이 나와 있을 때 놀러 가는 게 좋습니다. 보통 그 시간이 오후
3시에서 5시 사이예요. 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기관을 가고 끝나고 나면 놀이터에서 1시간 이상 놀다가 오시는 게 좋습니다. 시간은 1시간 이상이 좋아요. 요즘에는 해가 길어지니까 뭐 6시, 7시까지도 충분히 가능할 수 있어요. 아이가 놀이터에 갔는데 놀기도 잘 놀고 친구들이 있는데 더 놀고 싶어 한다. 친구랑 친해져서 계속 놀고 싶어 한다 하면 그 시간을 조금 더 늘려주시는 게 좋습니다. 아이들은 몸을 정말 많이 써야 돼요. 아이들한테 몸과 뇌는 거의 똑같다고 보셔야 돼요. 몸을 쓰면 쓸수록 뇌가 사용되어지고 있는 거고 뇌가 발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가장 가까운 곳에 돈도 안 내도 되고 쉽게 갈 수 있는 이 놀이터라는 장소를 잘 활용하셔야 됩니다. 코로나 방역 규제가 많이 강도가 낮아지고 있어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아직 마스크는 끼지만 바깥 활동도 하고 사람들하고 모임도 갖게 되죠. 우리 아이들도 이 흐름에 그동안 친구랑 못 놀았던 거, 밖에서 충분히 못 뛰어놀았던 거 이제부터 열심히 해야 됩니다. 놀이터에 가서 뛰어놀면서 혼자 노는 게 아니라 같이 놀 수 있도록 꼭 놀이터를 잘 활용하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럼 놀이터는 얼마나 자주 가야 될까 고민하실 텐데요. 집에서 가까우니까 매일 가도 좋습니다. 매일 한 번씩 가도 좋고요. 가까운 놀이터는 주중에는 매일 가고 조금 멀리 있는 숲이나 공원에는 주말에 또 놀러 가면 매우 좋겠죠. 우리가 놀이터에 가는 거는 우리 아이들이 몸을 잘 다양하게 써서 감각 통합이 이루어지기 위한 거고, 또 놀이터에 가는 거는 우리 아이의 사회성 발달을 도와주기 위해서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놀이터에 갔을 때 또 활용하면 좋은 팁들을 알려드릴 텐데요. 일단은 우리 아이가 다른 친구들, 또래들을 좀 관찰할 수 있는 그러한 질문들, 그런 말들을 건네주시면 좋습니다. 누가 그네를 타고 있어요. 그러면 와, 저 그네 잘 탄다. 저 그네 타고 있는 사람 누구지? 뭐 이렇게 질문을 대답하라고 질문하는 게 아니라 엄마는 그게 궁금한 거예요. 엄마는 저 사람에 대한 호기심이 있고 그 호기심과 궁금증을 대화로 공유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엄마가 궁금해하는 거, 엄마가 알고 싶어하는 거 아이도 알고자 하는 관심이 생깁니다. 그래서 저기 그네 타는 사람이 누군지 한 번 더 보게 되겠죠. 그 다음에 놀이터에서 놀다 보면은 누가 울고 있어요. 그러면 왜 울지? 다쳤나? 어디 아픈가? 하면서 놀이터에서 일어나는 누가 울고 싸우고 재밌게 놀고 하는 것들에 어머님이 같이 관심을 가져주시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놀이터 가면 누가 울고 있으면 자연스럽게 보게 돼요. 관심을 갖게 돼요. 그거를 사회성이 더 올라와야 되는 우리 아이에게 내가 우는 아이가 관심이 되고 누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걸 관찰하게 되는 그 호기심, 궁금증을, 그 관심을 우리 아이한테도 공유를 해주셔야 됩니다. 말로 저 아이కి 왜 울고 있지? 지금 저 형아는 어디 가지? 이렇게 말을 건네주시면서 우리 아이도 다른 사람들한테 관심이 생길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놀이터에 있다 보면 어머님들도 거기에 있다 보면 다른 아이들이 나한테 와서 말을 걸 수가 있어요. 아줌마, 우리 엄마 못 봤어요?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놀이터 안에서도 부모님들이 다른 아이들 또는 다른 또래들과 친해질 수 있는 계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충분히 그 기회를 캐치하셔가지고 그 아이랑 노세요. 대화도 하고 그 아이가 이거 올라가는데 좀 도와주세요 하면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아이가 내 엄마인데 왜 다른 아이한테 관심을 가져주고 있지? 왜 놀아주고 있지? 하면서 어떤 모습을 보일까요? 질투심을 느끼게 됩니다. 그 질투심은 굉장히 사회성 발달에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아이들이랑 노는 모습을 충분히 보여주면서 질투심도 유발하고 우리 엄마도 다른 친구들이랑 이렇게 놀 수 있구나 라고 엄마가 다른 친구들하고 노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사회성 발달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이는 봐야 돼요. 뭘 봐야 되냐면 사회성은 결국 다른 사람들하고 잘 어울려 노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노는 걸 봐야 돼요. 놀이터에 가서 다른 사람들이 친구들끼리 어떻게 노는지도 봐야 되고 우리 엄마가, 우리 아빠가 다른 아이랑도 어떻게 노는지를 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시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는요. 놀이터에 가서 놀다 보면 부모님들이 이러한 걱정 어린 질문들을 많이 해주세요. 우리 아이가 사회성이 좀 좋아져서 친구들한테 다가가기도 하는데 아직 행동이나 말이 조금 세련되지 못하다 보니까
다른 친구들이 조금 불편해하는 것 같아서 계속 놀이터에 놀러 가야 될지 아니면 나중에 기회를 봐야 될지 하면서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저는 어떻게 말씀드릴까요? 모든 아이들이 다 놀다 보면 싸우기도 하고 불편한 상황도 있고 그런 상황은 자연스러운 거거든요. 놀 때마다 매번 즐겁고 행복할 수는 없어요. 놀다 보면 자연스럽게 벌어지는 게 갈등과 여러 가지 감정들이 벌어질 수 있는 거거든요. 우리 아이가 지금 발달이 좀 늦다고 해서 친구들이 불편해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게 놀이기 때문에 그게 사회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약간의 불편하고 갈등 상황은 자연스럽게 벌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다른 친구들하고 놀 때 그 안에서 놀이가 원활하진 않더라도 옆에서 좀 지켜보시면서 기다려 주시는 게 좋습니다. 우리 아이가 다른 친구들하고 잘 놀지 않았고 놀아본 경험이 적은데 어느 날 뿅 하고 놀이가 굉장히 원만하다 이럴 수는 없어요. 아이들은 충분히 놀이를 해보면서 놀이 방법을 알아가게 되는 거고 놀다 보면서 다른 사람의 감정도 공감하고 말을 이해하고 하는 상호작용이 더 원활해지는 거거든요. 오늘 우리 아이가 한번 친구들하고 놀아본 게 내일 좀 더 건강하게 놀 수 있는 그런 기초가 되는 거예요. 우리 아이가 발달이 좀 늦고 사회성이 좀 부족하고 언어 발달이 늦다 하더라도 두려워하시고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 놀이터에 가서 친구들을 하고 어울려 놀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마련해 주시면 그 안에서 언어 발달도 촉진되고 사회적인 경험도 풍성해지는 시간을 가지게 될 겁니다. 바로 우리 집 근처에 있는 놀이터를 통해서 감각 통합도 되고 사회성도 촉진될 수 있는 방법 꼭 숙지하셔가지고 오늘부터 당장 아이랑 같이 놀이터 가서 신나고 의미 있는 시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영상도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구독, 좋아요, 가입까지 부탁드리고 전 다음 영상 통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